면접의 맨 마지막에, 자, 今日の面接は以上です. 오늘의 면접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역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나오죠? 역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흔히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토큰이 아니마센 특별히 없습니다. 이거는 NG.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요. 여러 명 그렇게 면접을 보고, 경계선상에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재치 있게 이 부분은. 없다라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이게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自己 어필을する 목적의 질문을 그것 자체가 어필이 됩니다. 어떤 어필? 당신 회사에 관심이 나는 있어요라는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손 봤다고 하자면 손 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 봤다고 했을 때 상대 남자가 질문 있어요 해서 던졌으면 질문해 줘야 되는데 별로 없다. 아, 이 사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거는 별로 당신 회사에 관심이 없다라는 신호밖에 안 보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뭔가 관심이 있다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필입니다. 알았죠? 어필이에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서비스에ついてよく調べて質問せよ. 그 회사가 하는 상품,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아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알아보고 질문했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 관심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独自性について質問せよ. これはね,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면 호텔,旅館이면旅館, 그럼 여행사면 여행사, 어학원이면 어학원, 경쟁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다른 경쟁사와 달리 독자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의 특징은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K비레지 같으면 수업료가 싸죠. 1시간 500엔. 너무 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던질 수가 있죠. 그 관련된 질문. 그럼 500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안 된답니다. 운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신뢰가 되는데 너무 싼데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은지 질문을 해야 되고요.旅館에 근데 이게 좀 또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하시면 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질문을 받은 면접관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 던져줘요. 그죠?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載ってない先のことを質問せよ. これちょっと難しいけどね. 홈페이지에는 없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을 일부러 질문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부분, 다 읽었구나. 다 읽었구나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ちょっと難しいけどね. で、その次、これ、質問をしないで, 질문을 하지 않고, 代わりに自己アピールせよ. 이게 하나의 수법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전 질문이 없습니다만, 아까 너무 긴장이 돼서 자기 어필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잠깐 제
어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긴장해서 말 못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도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그죠? 그리고, 面接官の会社に対する個人的な考えを質問せよ. 면접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직종에 대해서 제일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은 어디신가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데 라든지 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자랑으로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선배에 물어보는 것처럼 경험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구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질문은 一つだけ.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있죠. 홈페이지 보면은 면접은 이렇게 봐라라는 그런 정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월급은 얼마냐라든지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 할 건지 해도 될 건지 말 건지 고용 조건 월급. 근데 일단은 그 모집 요강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해도 되는지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때는 그 월급에 대한 조건에 대한 거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깊이 또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는 좋지가 않다라고 돼 있어요. 되어 있지만은 제가 겪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라 라고 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그 인사 담당자가. 아까 얘기했죠. 내정을 줬는데 그 사람 내정을 깨버리는 게 제일 회사에서는 타격이 되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서로가 조건이 맞지 않고 원래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회사의 조건이 조금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도 타격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봐라 라고 했던 경우입니다.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회사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냐하면 붙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것도 질문해도 된다 하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솔직하게. 근데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의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뽑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そんなとこかな? 물어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갑이고, 면접 지원자는 을이잖아요. 입장상. 맞죠? 그런데 반대가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수한 인재다라고 판단했을 때 입장이 달라져요. 정말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근데 조금이라도 완전히 갑이다 을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기업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든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회사 어필을 하기 시작해요. 면접관. 회사는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럼 조건에 대한 얘기로 이 자리에서 해보자 라든지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솔직하게 대화를